가장 극적으로 이런 느낌을 알 수 있는 게 헬기가 날아오는 장면인데 소리가 정말 정면에서 내 머리 위로 그리고 뒤로 이동하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진심 리뷰. 내 집을 영화관처럼 꾸미고 싶다는 꿈은 남자라면 한 번쯤 가슴에 품어봤을 거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영역은 큰 TV와 스피커 수준일 거다. 그 스피커의 영역에서 반도 생활환경 원툴 아파트라는 환경적 한계 상황에 그나마 최적화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JBL 9.1이라는 판단을 했다. 5개월간 사용해본 JBL 9.1 사운드바 리뷰.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장점, TV 사운드 보완. TV가 커질수록 가장 크게 느껴지는 아쉬움은 바로 사운드다. TV의 스피커는 구조상 태생적 한계가 명확하다. 먼저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TV의 트렌드상 좋은 성능의 스피커를 넣기에 공간적인 제한이 커졌다. 뭐 어찌저찌 넣더라도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야 하는 TV 특성상 스피커는 좌우 혹은 하단에 설치되어 전면에 보고 있는 시청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TV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최근 사운드바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사운드바의 경우 출력과 음질 두 가지 측면에서 TV 자체 스피커를 말 그대로 압살한다. 그 사운드 출력이 820W로 사운드바 치고 무식할 정도로 크다. 근데 사실 이건 아파트 환경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써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최대 볼륨 12 이상 올릴 수가 없다. 뭐 음질은 막비인 내가 들어도 TV 음질보다는 확실히 좋다. 이게 내가 음질에 대해 논할 전문성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힘들지만 나 정도 되는 일반인 수준에서 영화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얇은 부피의 사운드바라는 구조적 특성상 가장 큰 한계인 우퍼를 독립적으로 빼서 저음 영역에 대한 보완을 해준 것도 만족스러운 영화 감상에 한몫했다. 근데 진심 처음에 저 잡이 없는 우퍼의 덩치 보고 좀 당황하긴 했다. 사실 우퍼의 진동이 층간소음의 주 원인이기도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 우퍼 전용 방진 매트를 따로 구매했다. 음질은 사실 주관적인 부분도 강해서 청음이 가능한 JBL 스토어 같은 곳에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장점, 손쉬운 입체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리의 입체감을 손쉽게 만들어준다는 거다. 이런 손쉬운 입체감을 만들어주는데 두 가지 요소가 큰 역할을 했다. 첫 번째로 겁나 쉬운 리어 스피커 설치다. 일반인 수준의 입장에서 사운드의 입체감을 살리는 가장 극적인 요소가 바로 뒤편에 설치하는 리어 스피커다. 이렇게 극적인 요소임에도 집에 리어 스피커를 쉽사리 설치하기 어려운 게 공간은 공간대로 확보해야지 배선은 배선대로 연결해야 해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엔 높은 허들이 존재했다. 근데 이 JBL 9.1은 이 리어 스피커 설치에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냥 양옆에 스피커를 떼서 뒤에다 놓기만 하면 된다. 배선, 자동으로 본체와 무선으로 연결된다. 따로 내가 연결 관련 조작할 게 1도 없다. 그야말로 환상. 귀찮은데 좋은 건 해보고 싶은 나 같은 프로 귀차니스트에게 이 기능 정말 최고였다. 이 리어 스피커 하나로 만들어지는 입체감이 내 방을 CGV로 만들고 게임 속 주인공으로 만든다. 단순히 전방에 좌우로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내 뒷공간에서도 움직이는 사운드가 추가되면 2D 횡스크롤 게임마다 3D 오픈월드 게임하는 듯한 신세계를 느끼게 된다. 입체감에 따른 몰입도의 차이가 진심 미쳤다. 스피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차이는 직관적으로 느껴진다. 이건 뭐 웰컴 투 리얼 월드다. 무선이라 배터리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이거 10시간은 재생 가능해서 영화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리어 스피커에 마이크로 USB 전원 잭이 있어서 전원 연결 시 고정 리어 스피커로 상시 이용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스피커 캡도 포함되어 있어 끼워서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남자의 가장 위험한 취미인 스피커에 빠져 기변병이라는 불치병을 앓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근데 이 입체감은 두 번째로 말할 이 기능과 만나 날개를 달고 활용정정을 찍으니 바로 두 번째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는 거다. 돌비 애트모스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으니 궁금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다시 간단 복습해보면 좌우 앞뒤의 2차원적인 사운드 시스템에서 천장까지 포함되는 3차원적인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화려한 소리가 내 몸을 감싸는 한마디로 소리 수족관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가장 극적으로 이런 느낌을 알 수 있는 게 헬기가 날아오는 장면인데 소리가 정말 정면에서 내 머리 위로 그리고 뒤로 이동하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이 애트모스 뽕맛을 일단 보게 되면 애트모스 영화만 계속 보게 된다. 시스템은 스토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이 애트모스가 씹어 먹어버린다. 한번 봤던 영화라도 혹은 스토리가 좀 구려도 이를 3차원적 입체적 사운드로 커버치며 몰입감을 멱살 잡고 높여버린다. 이전까진 기대가 안 되던 출연진이나 스토리라도 애트모스 표시가 있다면 KS 마크 마냥 일단 믿고 보게 된다. 이런 입체감이라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가성비다. 내 경험상
암만 좋은 스피커 가져다 놔도 방음 시설 제대로 안 된 아파트에선 빛 좋은 개살구이다. 소리를 크게 틀 수 없으니 그 좋은 음질을 확실히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다. 그래서 내 결론은 음질과 음량보다 방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차이를 확실히 느끼기 좋은 공간감이 소리 세계에선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질이 끝내주게 좋은 고가의 스피커를 작게 들으면 얼마나 돈이 아까워. 근데 소리를 좀 작게 해놔도 소리의 이동은 물리적으로 확실히 느껴지니까 돈을 들인 돈값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장점 무선 연결. 아까 말했던 리어 스피커와 본체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우퍼까지 모두 무선으로 연결되어 따로 선 연결이나 배선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최초 설치 시 공장에서 이미 무선 페어링이 완료가 되어 있어 따로 조치할 것도 없다. 무선으로 연결되었을 때 가장 큰 걱정인 딜레이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장점 4K 지원. 최신 돌비 애트모스 영상들은 대부분 4K를 지원한다. 근데 나처럼 TV 자체가 앱을 깔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 TV가 아니라면 4K 소스의 넷플릭스 앱을 지원하는 외부 셋톱을 사운드바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사운드바가 4K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스가 4K라도 사운드바를 거치며 화질이 다운그레이드 되게 된다. JBL 9.1의 경우 소스의 4K를 저하 없이 송출시켜준다. 이걸 4K 패스스루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소스가 올려준 4K란 공을 그대로 TV에게 토스해 안구에 스파이크를 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준급의 세터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된다. 눈과 귀를 완타치로 만족시켜준다. 단점 가격. 사운드바 치고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가불기 그돈시 홈시어터 산다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사용해보니 개인적으로 편의성을 특화한 이런 제품을 일반 홈시어터와 비교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여러 기능과 구성을 통해 이 정도 가격대라면 어느 정도 합리적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문제는 그 합리적 가격대가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라는 거다. 이 제품 유독 가격 변동성이 크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고 이벤트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서 말 그대로 온라인에 찍혀있는 정상가 139만원을 그대로 사면 호구당하는 느낌이 든다. 이 제품 사려고 구매 정보만 한 달을 알아봤는데 심플하게 정리하면 되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쌌고 가격대는 80만원대면 성공적, 90만원대는 평타, 100만원 이상은 가급적 비추다. 이 제품 자체가 많은 물량이 팔리는 제품은 아닌 건지 오프라인 매장별로 할인 행사를 상당히 활발히 진행한다. 이 때문에 가까운 오프라인 삼성 디지털 프라자 지점들에 전화 한번 싹 돌려보길 추천한다. 물론 카드 사용계, 페이백 형식 할인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온라인보다 싼 경우가 많았다. 나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80만원대 후반에 구매했다. 온라인에서는 지마켓 빅스마일데이 행사같이 간혹 80만원대까지 내려간 할인가가 뜬다. 오프라인처럼 페이백이니 카드 사용계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온라인 80만원대라면 오프라인보다 메리트가 있다. 다만 언제 행사가가 뜰지 모른다는 게 함정이다. 단점 디테일한 컨트롤. 이거 EQ 모드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없다. 스마트 EQ 모드 온오프 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EQ 모드를 키면 사운드 상황에 맞춰 사운드바가 알아서 EQ 모드를 설정해주는 시스템인 거다. 모드는 내가 정해. 닥치고는 듣기나 해인데 솔직히 나처럼 귀차니스트나 사운드 막기인 초보자들에겐 오히려 좋을 것 같다. 다만 사운드별 디테일한 설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불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본체 조작 버튼도 전원, 볼륨 조절, 소스 선택 이렇게 심플하다. 게다가 리어 스피커나 우퍼의 사운드를 개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없다. 우퍼의 경우 5단계, 리어 스피커의 경우 하이, 미디움, 로우로 3단계로만 조절이 가능하고 메인 사운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메인 사운드를 낮추면 같이 낮아지는 연동 시스템이다. 나에게 맞는 디테일한 조절을 통한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맞을 수 있다. 단점 환경적 한계. 이건 비단 JBL 9.1만의 문제는 아닌데 암만 좋은 스피커 가져다 놓으면 뭐하냐고. 아파트 환경에선 이 제품의 성능을 온전히 느끼기가 어렵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를 정확하게 구현하려면 사실 천장에도 직접적인 사운드를 방출시켜줄 스피커가 필요하다. 근데 JBL 9.1은 천장 스피커가 없는데 돌비 애트모스라며. 사실 JBL 9.1은 천장에 방출시킨 사운드를 반사시켜 들을 수 있는 가상 스피커를 시스템적으로 구현시켜 놓은 거다. 이 때문에 스피커를 보면 전면뿐 아니라 상부에도 사운드를 송출시켜주는 구조다. 말 그대로 가상이라 진짜 스피커 같은 느낌을 따라가긴 어렵고 말 그대로 맛만 살짝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단점 앱 없음. 개인적으로 이 점이 제일 불편했다. 아니 이 정도 가격대의 최신 사운드바나 사운드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제공되는 앱이 없다. 매번 리모컨 찾아서 조절하는 것도 귀찮고 세밀한 조절 같은 경우 앱이 훨씬 직관적으로 조절하기 좋은데 앱 자체가 없다. 특히 애를 먹는 게 시스템 업그레이드다. 이거 와이파이 연결되면 자동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업그레이드 되다 멈춘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유저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USB에 담아서 직접 본체에 꼽아서 업그레이드하는 매우 귀찮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다. 앱만 있었어도 업그레이드 버튼을 통해 손쉽게 진행하고
운행 상황이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진심 아쉽다. 추가사항, 이거 발열이 상당하다. 중앙에서 좌측인 이 부분에 발열이 후끈하게 올라오는데 바닥 쪽은 뭐 후끈을 넘어서 화끈하다. 물론 발열로 사용에 불편을 겪거나 기능상 저하가 오진 않아서 단점으로 넣진 않았지만 가끔 만져보면 깜짝 놀란다. 그리고 이 사운드바의 특성상 플스나 다른 기기들을 연결하는 연결 허브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HDMI 인단자가 하나뿐인 건 좀 아쉽다. 일부 리어 스피커 연결 문제 등의 이슈를 겪은 후기들을 봤는데 일단 나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도 삼성 사나이 브랜드라 문제가 생길 시 즉시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고 있어 이런 점은 든든했다. 전후평, AV장 위에 올려 사용하는 편의적 특성을 강조한 사운드바 제품이 짱짱한 개별 스피커보다 성능이 뛰어날 수는 없다. 분명히 음질과 성능에 있어서는 구조적 한계라는 게 존재한다. 음질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면 사운드바로 가면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진다. JBL 9.1은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사운드 고렙 유저보단 초보를 위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됐다. 100만원에 가까운 제품이 왜 입문자를 위한 제품인지 의아해할 수 있다. 홈시어터의 핵심 중 하나인 입체감 있는 사운드 구축은 돈이 들고 배선이나 시스템 등 기기 설치에 따른 지식적 허들이 존재하지만 JBL 9.1의 경우 그 벽을 쉽게 허무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렙 전용 사냥터에 입점시켜주는 일종의 초보 버프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운드바를 고려하고 있는데 손쉬운 입체감을 느끼고 싶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